결혼은 무엇이고 결혼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도 이미 결혼을 한 쪽이거나 결혼을 고려 중인 쪽이거나 아니면 결혼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쪽이겠죠. 결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족, 사랑, 독립, 그리고 우리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 왜 결혼하지 않을까요? 에 대한 질문에 함께 답을 찾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서대문 매거진 이심전심의 톡톡톡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심. 저는 전심입니다. 오늘 첫 곡은 김창원의 점심시간 칼국수집 듣겠습니다. 사진관 옆에 칼국수집 만두통에서 김이 나네. 구수한 만두 찌는 냄새 골목에 꽉 찼는데 한 손에 배달통을 든 청년이 묘기 부리듯 자전거를 타고 나가시네. 곧 갑니다 가요. 전화 받는 아줌마 바쁘네. 순두부 기다리는 아가씨 젓가락 쪽쪽 빨고 있고 흰모자 쓴 주방장 아저씨 땀을 뻘뻘 흘리네. 정신없이 국수를 빼다가도 문이 열릴 때마다 인사하네. 어서 오쇼 어서 오쇼 이쪽으로 자리 내드려요. 바빠요 국수 빨리 줘요. 배고픈 얼굴들 나기 같은데 점심시간 바쁜 칼국수집 정말 사람 사는 것 같네. 지하 다방역 대구탕집 입구에 서서 기다리네. 얼큰한 대구탕 국물 냄새 복도에 꽉 찼는데 한 손에 행주 들고 치워대는 아가씨도 정신없이 뛰어다니는데 곧 갑니다 가요. 주문받는 아저씨 바쁘네. 차례를 기다리는 신사들 목젖이 쭉쭉 늘어지고 아까운 점심시간 반절이 침만 삼키 나가네. 정신없이 주문을 받다가도 손님이 갈 때마다 계산하네.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다음에 또 들러주세요. 바빠요 대구탕 빨리 줘요. 배고픈 얼굴들 아기 같은데 점심시간 바쁜 대구탕집 정말 사람 사는 것 같네. 네, 오늘의 첫 곡 김창완의 점심시간 칼국수집 들었습니다.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매거진 이심전심의 톡톡톡입니다. 이심, 네. 요즘은 결혼에 대해서 결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럼 어떤 사람은 결혼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할까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네네. 이심은 어때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 좋은 점 또는 나쁜 점? 제가 보면 일반적으로 그 중장년층 세대들은 결혼은 그래도 해야 한다.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면 내심 불안해하고 뭔가 불안정하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막상 그 자녀 세대들, 요즘에 20, 30대들은 결혼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가치관에 많은 차이가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 글쎄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심은 전에 우리 방송에서도 고백을 한번 했었죠.
아, 제가 무슨 고백했나요? 아, 뭐였지? 결혼을 뭐였을까요? 네, 마음 가는 대로 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계획 없이 한 거, 뭐 하고 싶은 대로 한 거, 뭐 이런 질문이 있었던 거 네, 생각이 네. 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니까 뭐가 제일 좋던가요? 독립이 하고 싶었어요. 아, 빠른 독립. 네네. 네네. 내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뭔가 이제 나만의 영역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부모님 밑에 있기보다는 빨리 독립을 해서 가정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뭐 그때만 해도 딸아이 혼자서 엄마 나 밖에 나가서 혼자 살래 방 얻어주세요 아, 이렇게 못했거든요. 그때는 못했죠. 네. 또 그리고 멀쩡한 집 두고 맞아요. 지척에 학교가 있는데 또 어디 독립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고 이제 회사 나가고 하면서 이제는 조금 내가 경제적인 자유도 좀 생긴 것 같고 가정을 꾸려도 될 것 같고 이러니까 빨리 독립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고맘때는 대부분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지나고 나니까 제 발등을 제가 찍은 거죠. 아주 철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내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하죠. 네. 뭐든지 내가 일단 중심이고 내가 그렇죠. 먼저고. 네, 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면 내가 하던 일을 멈춰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죠? 그럼요.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 많이 내가 할 일을 못하고 가정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주부가 해야 된다는 일이 많잖아요. 그럼요. 이게 뭐 공동으로 한다고 해도 일단은 그 아내 쪽의 일이 네. 결혼 후에는 훨씬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할까요? 그래서 여성들이 더 많이 나의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서 나는 결혼을 좀 미루겠다. 미루거나 아니면은 생각이 아직은 없다. 없다. 맞습니다. 뭐 이런 쪽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주변에 보면 최대한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련다. 뭐 이런 맞아요, 맞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근데 솔직히 여성들한테는 그게 정말 왜 커리어가 단절되고 경단녀라는 말이 나오고 네. 이런 현실이 너무 무섭잖아요. 결혼하면서 제일 후회했던 건 그거였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했던 거, 네. 하고자 했던 일 중단했던 거, 그다음에 육아가 끝나고 다시 하리라 했는데 그게 어려워지죠. 현실적으로 다시 그걸 잊기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했던 거, 뭐 이것저것들이 제일 결혼을 후회하게 만든 일이 아닐까 싶어요. 네. 육아가 힘들다고 해도 네네. 육아를 하고 났을 때 또 아이들로부터 받는 기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아를 하는 동안은 저는 그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거에 대해서 미련이 없었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나는 하고 있다. 네, 내 아이들을 올바로 키워내는 게 가장 큰 주어진 임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게 시간이 흐르고 아이들도 다 크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은 거에 대한 후회가 아주 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 사회적으로 아이를 키우고 다시 직장을 간다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런 후회가 들게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뭐 지금처럼 어린이집이 잘 돼 있다든지 뭐 바로바로 아주 어릴 때부터도 어딘가를 보낼 수 있다든지 뭐 이렇게 안 돼 있어서 부모님의 도움을 그렇죠. 보통은 많이 받으니까 맞아요. 그 친정엄마한테 너무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아이를 네. 또 맡긴다는 거에 대해서.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또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네. 면에 있어서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아이 낳고 나는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아이를 맡길 때가 정말 안심하고 맡겨야 될 곳이 찾기가 어려우니까 또 친정에 맞아요. 아니면 시어머니께 맞아요. 부탁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 네네. 사실
엄마랑 아빠랑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일한다고 봐달라는데 안 봐줄 수도 없을 것 같고, 또 아이를 봐주는 순간 그 부모님의 일상도 완전히 그쵸, 바뀌는 그쵸. 거잖아요. 맞아요. 예, 이제 노후를 좀 편안하게 이제 둘이 좀 지내볼까 했더니 손주를 데려와가지고 봐달라. 근데 솔직히 딸이든 며느리든 네네. 일을 하기 위해서 아이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면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면은 그 어려운 육아 현장에 내가 뛰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그거를 나 몰라라는 못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지금은 나는 못 키워준다 뭐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지만 막상 닥쳐서 전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네, 그때 돼갖고 친정엄마 찬스, 뭐 시어머니 찬스 뭐 이래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면 이거를 거절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네네. 사회적으로 나라에서 케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공공 어린이집 뭐 이런 시설이 좀 더 많아져야 될 것 같고, 맞아요. 네, 좀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이라도 안전하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들이 생겨나야 되겠죠. 네, 그리고 직장 내에 그런 케어 센터들이 어린이집처럼 맞아요. 들어와 있으면 저는 제일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요즘은 대기업들은 그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중소기업은 거의 어렵더라고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편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젊은 세대들이 뭐 삼수 사수 하면서도 대기업을 가려고 맞아요. 한다는 거. 이게 그래서 뭐 구직난, 구인난 뭐 이게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참, 아이고 또- 이제 찬바람 불어서 가을이 되는데 네네. 자꾸 이런 쓸쓸한 얘기를 하게 되네요. 가을이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닐까요? 그런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무진의 가을 타나봐, 윤도현 밴드 너를 보내고 이렇게 두 곡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은 돌고 돌아오는데 사랑은 돌고 돌아 떠나버리고 추억을 돌고 돌아 멈춰서 있는 다시 그 계절이 왔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그리워진 이 밤 나 혼자 널 기다리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불어오는 이 밤 나 혼자서 가을 타나봐. Baby I'm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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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ely. 추억은 f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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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ling. 아무리 멀리 멀리 떠나보내도 돌아오는 날 가을 타나봐. 내 곁을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 모래도 채워지지 않는 시간들, 아무리 잊어봐도 짙어져가는 외로운 계절이 왔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그리워진 이 밤 나 혼자 널 기다리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불어오는 이 밤 나 혼자서 가을 타나봐. Baby I'm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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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ely. 추억은 f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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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ling. 아무리 멀리 멀리 떠나
가을 타나 봐. 구름 낀 하늘은 왠지 네가 살고 있는 나라일 것 같아서 창문들마저도 닫지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성이며 있었지. 삶의 작은 문턱조차 쉽사리 넘지 못했던 너에게 나는 무슨 말이 하고파서였을까.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길 잃은 작은 새 한 마리가 하늘 향해 그리움 외칠 때 같이 놀던 어린 나무 한 그루 혼자 남게 되는 게 싫었지. 해져가는 넓은 들판 위에서 차가운 바람 불어도 들려오던 노래 내 곁에 없었지.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이무진의 가을 타나봐 그리고 윤도현 밴드의 너를 보내고 두 곡 들으셨습니다.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매거진 이심전심의 톡톡톡입니다. 결혼 안 하는 친구들 이유를 이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부터 조금 이유를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너무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네, 모두 이해를 다 하기는 하죠.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조사가 돼서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거기에 보니까 결혼하지 않는 이유 1위로 네, 네.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53%로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조사도 뭐 나름 중요하지만 조사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누가 네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의 대답도
경제적인 것이다. 경제적 불안정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안 돼서 결혼까지 못 가는, 감히 어떻게 결혼까지 생각하나, 이런 젊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경제적인 이유가 지금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 요즘 결혼을 하는데 결혼 그 날만 들어가는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결혼을 하면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집을 장만하는 집값 제일 대한민국 중요한 집값 것 같아요. 엄청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집값이거든요. 네. 전세가 됐든 자가가 됐든 둘이 신혼집으로 마련해야 될 집을 일단 거기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에서부터 탁 막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집값이 있고 또 안에 살림살이들, 가전, 가구들도 들어가야 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혼식 그 비용도 들어가야 되죠. 네, 네. 또 뭐 신혼여행도 가야 되죠. 맞아요. 네, 그래서 비용이 정말 너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네네. 동거를 하겠다라는 젊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렇죠. 일단 독립해서 혼자만의 공간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현실적으로 이제 따로 사는데 둘이 합친다라는 동거의 개념은 가능한 거예요. 뭐라 그럴까? 혼자 있기는 외롭고 그렇죠. 서로 데이트는 하는데 따로따로 있으려면 서로 부담이니까 우리 그냥 합치자.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겠죠. 네. 그러면서 또 경제적으로도 그게 더 절약이 되는 게 많잖아요. 네. 뭐 둘이 따로 살면 주거 비용도 따로 들어가지, 데이트도 밖에서 해야 되니까 또 데이트 비용이 또 들어가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생각해서 둘이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그 동거라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책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거를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책임을 나눌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둘이 합의하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결혼 전에 동거를 하겠다 하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도 다 크니까 네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아이가 우리는 결혼 안 하고 그냥 동거할래요 라고 했을 때 네네.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거든요. 그럼요. 현실적인 문제니까 네네. 충분히 또 그럴 수 있고. 네, 아이의 가치관과 저의 가치관이 만약에 대립이 된다면 그렇죠. 그걸 어떻게 납득을 시켜야 되고 아니면 내가 어떻게 걔네들하고 잘 조율을 할 수 있을까라는 네. 그 쓰잘데기 없는 걱정을 한답니다. 아니요. 꼭 쓸데기 없을 것 같진 않아요. 그게 그런가요? 요즘에 네 주변에서도 종종 보는 거 보면 그런 걸로 충돌이 있는 집안들도 네,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또 양쪽 다 타당한 이유가 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또 이게 부모된 입장은 또 제3자의 입장과는 또 다르잖아요. 그쵸, 네. 그쵸. 만약에 전심 같은 경우 막 딸이 그렇게 하겠다. 나는 한 1년 동거해 보고 또 같이 살아봐야 또 그 사람의 진 면목도 알겠고 하니 한 1년 살아보고 그 다음에 뭐 평생을 살아도 괜찮겠다 싶으면 그때 결혼할래요.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심? 두 사람을 불러다가 네네. 제 생각은 그래요. 두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들의 결혼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먼저 듣겠다. 네네. 네네네네. 그러면은 그게 자기네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아직은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두 집안의 문화가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경제적인 이유로 아니면은 그냥 우리 둘이 좋으니까 라는 그렇죠. 생각으로 그렇죠. 동거를 시작하겠다고 하면 저는 그럼요. 반대할 거고요. 맞아요. 그 아이들의 결혼관이 어떤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생각으로 살아갈 건지를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계획은 얼마나 구체적이고 그쵸. 어떤 생각에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짰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봐서 그래도 좀 깊게 생각했구나.
철없는 행동은 아니구나라는 판단이 들어야 허락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자기네들 계획대로 되는 인생은 아니지만 아, 그럼요. 어쨌든 그래도 생각이라도 그렇게 하고 네. 있다면 그리고 또 주변에는 그렇게 살아보고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결혼하고 살다 헤어지는 것보다 낫지 않냐? 뭐 이렇게 말하는 예. 요즘은 예, 워낙 또 다들 가정에서 하나 둘밖에 없는 집에서 곱게 컸다 보니까 또 같이 살면 몰랐던 부분들도 많이 알게 되고 서로 얼마만큼 배려하고 융합해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잘 모르니까 저는 결혼을 시켰는데도 1년간 혼인신고를 안 하는 예, 그런 부모님들 많이 봤거든요. 뭐 제 지인들 주변에. 그래서 아니 왜 결혼 우리 다 초대해서 가서 우리 다 했는데 결혼식 다 하고 시켜놓고 왜 혼인신고를 안 해? 그랬더니 요즘은 하도 잘 헤어지니까 조금 한 1, 2년 지켜보다가 아이고. 그래도 잘 살면 그때 혼인신고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동거와 뭐가 다를까? 공식적으로 결혼식하고 동거하는 거와 사실혼.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려도 많이 하고 하니까 나름 만약에 자기네 둘의 가치관이 정확하게 확립이 돼 있고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그것도 또 신중하게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뀐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많이 바뀌었죠. 네. 그죠? 저희만 해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결혼에 대한 개념도 생각이나 개념도 바뀌었고 또 가족에 대한 개념도 많이 그렇죠, 바뀐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바람직하기도 하고 또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또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또 이 경제적인 거를 우리 뭐 그 초창기 시작할 때뿐만이 아니라 결혼하고 나면은 아이를 낳고 양육에 들어가는 경제적인 것도 상당하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계속 돈 아닌가요? 계속 그죠? 들어갈 돈만 맞아요. 아이가 클 때까지는 계속 돈이 들어가는 일만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육아도 돈이 저희 때보다 훨씬 많이 드는 것 같고 또 육아 비용뿐 아니라 교육 비용이며 네, 하나든 둘이든 키우면서 드는 비용이 그것이 너무 만만치 않으니까 그 비용을 그냥 오롯이 나 혼자만의 나의 자아 개발에 나만을 위해 쓰겠다 하면서 안 하는 그런 싱글족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혹시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안 낳겠다. 안 낳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냥 우리 두 부부가 재미있게 즐기면서 살겠다. 네네네. 이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많더라고요. 네. 그것도 한 반수는 되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네. 그것도 또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혼하지 않을래요 하는 그런 이유들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마저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이 이정란의 사랑해요, 에피톤 프로젝트 이화동 이렇게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로야. 그늘 곁에 그림들은 다시 웃어 보여줬고, 하늘 가까이 오르니 그대 모습이 떠올라. 아름답게 눈이 부시던 그의 5월 햇살, 푸르게 빛나던 나뭇잎까지 혹시 잊어버렸었니? 우리 함께 했던 날들 어떻게 잊겠니? 아름답게 눈이 부시던 그의 5월 햇살, 그대의 눈빛과 머릿결까지 손에 잡힐 듯 선명해. 아직 난 너를 잊을 수가 없어. 그늘 곁에 그림들은 다시 웃어 보여줬고, 하늘 가까이 오르니 그대 모습이 떠올라. 아름답게 눈이 부시던 그의 5월 햇살, 푸르게 빛나던 나뭇잎까지 혹시 잊어버렸었니? 우리 함께 했던 날들 어떻게 잊겠니? 아름답게 눈이 부시던 그의 5월 햇살, 그대의 눈빛과 머릿결까지 손에 잡힐 듯 선명해. 아직 난 너를 잊을 수가 없어. 난 널 지울 수가 없어. 서대문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 서대문 역사기행, 이심전심의 톡톡톡, 크리스마커를 하세요. 들리는 연구, 보이는 세상까지. 서대문 매거진은 수다, 교양, 재미있는 연구까지 골라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고은이 이정란의 사랑해요. 그리고 에피톤 프로젝트의 이화동 들으셨습니다.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매거진 이심전심의 톡톡톡입니다. 우리 출산 얘기 하다 보니까 심각성. 그쵸. 네, 맞아요. 문제의 심각성이 아주 피부에 와 닿는데요. 저는 정말 제일 심각한 우리나라의 문제가 이 저출산율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서울 한복판에서도 초등학교가 문을 닫는데요. 그러니까요. 초등학교뿐 네. 아니라 중고등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초등학교에 이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서울 시내에? 이제 크면은 중학교가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인원이 줄으면 네. 어쩔 수 없이 또 그렇죠. 그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 국가의 꼴찌라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 합계 출산율이 한 명이 안 되는 미만으로 맞아요. 그 0.78이라는데 심지어 서울은 0.53이래요.
그러니까 더 떨어지는 거죠. 전국 네. 평균보다. 네네. 내려갈수록 세대가 내려갈수록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이 저출산 문제를 왜 이게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심각성을 아직 잘 모르는 젊은 세대들이 많은 네, 관계로 맞습니다. 왜 아이를 안 낳는 게 문제가 될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일단 인구 절벽이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점점 줄어서 그리고 뭐 점점 노령화는 심각해지잖아요. 그렇죠. 베이비붐 세대들이 네, 벌써 네. 이제 중장년을 넘어서 노년기에 다 접어들면 노인 인구가 한 절반이 될 것 같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도 없고 뭐 이렇게 경제 인구도 줄어들고 또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는 인구도 줄어들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노인을 젊은이 한 명당 네. 네네. 한 명당 노인을 케어해야 되는 그 노인의 수가 자꾸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세금을 부담이, 그만큼 많이 내야 네, 된다는 건데. 우리의 그 후세대들한테 그 부담이 다 지워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인구가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보다는 이제 안정적으로 그럼요. 계속 그 피라미드가 이렇게 잘 구성이 네, 돼야지 네.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구 절벽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경제 인구가 없어서 자꾸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지해야 되고, 맞아요. 네, 자꾸 이제 그런 인력들을 수입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도 국가의 힘, 국력과도 큰 연관이 있을 테고.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저는 가끔씩 이건 나만 심각해?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심각은 한데 이게 정말 피부에 닿는 젊은 세대는 나라의 문제를 걱정하기에 앞서 내 문제가 더 걱정이니까. 맞아요. 그렇잖아요. 본인의 발등에 떨어진 그쵸. 거가 먼저고 뭐 결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 뭐 이렇게 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네, 일단 직장이 안정적이어야 뭐 앞으로 내가 몇 년의 계획을 세우고 10년의 계획과 20년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당장 직장이 뭐 10년을 나갈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그럼요. 되면은 계획을 세울 수 없잖아요. 청년 실업도 점점 늘어난다고 하고 맞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결혼이라는 거는 이렇게 안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안정적인 직장과 안정적인 수입과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보금자리와 뭐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지 결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퍼즐 조각이 맞춰져야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가 어긋나니까 계속 어긋나서 미루고 또 이렇게 기반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포기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는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라는 거죠. 사회적인 문제죠. 단순히 젊은 아이들의 가치관이 달라져서 나고 하기에는 아닙니다. 너무나 큰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 이게 저출산을 극복하려고 출산 정책만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뭐라고 참 제 입으로 참아 네, 우리 정책 토론장은 아니지만 참아 이렇게 속에 너무 있는 답답해서. 말을 확 꺼내기가 못해서 좀 막 답답한데 뭐 여기서 뭐 부글부글합니다. 네, 고구마 몇 개 드셨죠. 네네. 시민들이 가져야 될 시민 의식이라는 네. 게 딴 게 아니죠. 그럼요. 집단 지성이 있듯이 우리의 힘이 또 한 곳으로 뭉쳐서 우리의 한 목소리가 한 곳을 향하면 이것이 또 변화하고 발전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출산을 여성의 문제로만 봐서도 안 되고, 그죠? 그럼요. 만약에 남자들이 그러니까 일자리가 안정적이 된다면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럼요. 지금 그러면 결혼 포기 안 하죠. 네, 젊은 세대들도 남편이 수입이 혼자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꾸려나갈 수 있으면 나는 일 안 하고 집에 들어와서 아이 키워도 육아한다. 불만이 없다. 이런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요즘 혼자 벌어서 그러니까 외벌이 해갖고서는 힘들어요. 외벌이로 아이까지 키우고 생활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결혼을 포기하고 아니면 아이를 포기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맞습니다. 출산 정책이 아니라 뭔가 사회적 접근으로 네네. 이 정책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결혼 자체에 아예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관심이 생기고, 그렇죠. 네. 결혼하면 네. 아기 낳고 키우는 게 또 아, 그럼요. 얼마나 또 그게 제일 좋기는 해요. 사랑스럽고. 네. 그냥 그 순리대로 이렇게 흐르는 게 사실은 평범하면서도 가장 행복한 일이거든요. 짝 찾아서 결혼하고 또 아이 키우는 재미에 또 이렇게 아이들이 주는 행복감이 참 많잖아요. 그럼요. 그걸 모르고 또 인생을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낸다는 건 용납할 수 없죠, 또. 한참 고구마 먹어서 답답한 마음으로 노래가 나가는 동안 사이다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이상은의 삶은 여행, 이승윤의 언덕나무 두 곡 연달아 듣겠습니다. 의미를 모를 땐
나무처럼 너의 기억은 내게 쉬었다가는 편한 그늘이었어. 어느덧 내가 어른이 다 되어버린 지금 아직도 내 안에 다 자라지 못한 머물러 남아있는 기억. 언제나 늘 같은 나의 가장자리를 떠난 적 없는 너에 대한 기억. 어느 언덕 나무처럼 너의 기억은 내게 쉬었다가는 그늘이었고 마주 닿으면 쓰라리는 상처 같은 이름 떼어낼 수도 없는 떨어지지 않는 딱지 같아. 누군가 나에게 물어보면 항상 같은 대답. 내 가장 좋았던 날 늘 한켠이 아렸던 마치 어딘가에 두고 온 듯한 잊을 수 없는 기억. 어느 언덕 나무처럼 너의 기억은 내게 쉬었다가는 그늘이었고 마주 닿으면 쓰라리는 상처 같은 이름 떼어낼 수도 없는 미워할 수 없는 너의 이름이 내게 들리면 또다시 내 하루 너에게 지어 살 것 같아서 두려워. 높은 언덕 홀로 있는 구름나무 같은 내게 기대고 싶어. 마주 닿으면 쓰라리는 상처 같은 이름 떼어낼 수도 없는 떨어지지 않는 딱지 같아. 이상은의 삶은 여행, 이승윤의 언덕나무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매거진 이심전심의 톡톡톡입니다. 결혼은 모든 사람한테 필수적인 거는 아니에요, 이제는. 그죠? 그렇죠. 네, 우리 모두에게 가족과 사랑의 중요성은 굉장히 상기시켜줘야 되는 부분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도 행복에 대한 의미 이런 거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나의 삶이고 나의 인생이고 충분히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야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들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행복하세요. 이심전심의 톡톡톡이었습니다. 안녕.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준 말이 없지만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한참 세상 살아